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A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고민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이 언니는 입사를 같이 했고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여러 사회 경험하고 중고 신입으로 들어와 직급은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몇 년째 친자매처럼 지냅니다. 요즘 제가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조직에 잘 녹아드는 성격이 아닌 것도 같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꾸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언니에게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묘하게 대화가 차단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 공감 멘트하고 다른 화제로 돌아가거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같은 화제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퇴근 후 간단하게 치맥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회사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말투는 친근하고 다정했지만 딱 벽을 치는 게 보여서 그 순간 너무 상처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한계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만 마음속 이야기 다 털어놓으며 일방적으로 진심을 보인 건가 싶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 부끄럽기도 합니다. 언니는 제가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다고 느꼈을까요? 출근해서 얼굴 보면 여전히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언니를 대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그 회사 동료분하고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좀 섭섭한 기분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역시 비즈니스 관계밖에 안 돼.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진짜 충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연자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냐면요. 평소에는 별별 얘기 다 나누는 사이니까 요즘 제일 힘든 문제를 평소처럼 말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만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갔구나. 이게 사람 의식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뭔가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싫은 말을 하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신호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 반응이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좀 오버해서라도 원하는 반응 정확하게 해주고 그 화제를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동료분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다가 안 되겠다 하고 직접 말한 걸 거예요. 몇 년 동안 다른 이야기는 잘 안 하다가 이번에 나온 고민거리에 대해서만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분이 짜증냈다기보다는 어디선가 대인 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분이 사연자님하고 직급이 같으니까 경험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거든요. 아무리 물경력이라고 해도 사회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겪는 게 있는데요. 그 동료분은 아마 사연자님처럼 처신하다 안 좋게 풀리는 걸 직간접적으로 겪으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이게 또 그렇게까지 억측만은 아닌 게 직장에서 업무에 대한 불만이나 조직에 대한 불만 말하는 건 생각보다 금기사항이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니 같은 하급 직원들끼리 회사욕 같이 하면서 버티는 거지 이 정도도 못한다고?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격이 나쁜 상사 때문에 팀원들이 다 힘들어요. 팀원들이 그 상사욕 슬쩍 하면서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내가 무능력해서 저 사람 밑에서 힘든 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정 정책이 불합리해서 불만을 공유할 수는 있어요. 그게 또 의견이 모이면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회사 욕 좀 같이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조직 전체를 폄하한다든지 다 같이 하는 일의 가치를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에휴 빨리 그만둬야지 사표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은 금기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게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 형편없는 조직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친한 동료 언니하고 한 속 얘기도 그래요. 사연자님이 직접 회사 욕을 한 건 아니어도 이 조직의 이런 점 때문에 힘들다. 그만둬야 하나? 계속 다녀야 하나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그걸 듣고 있는 회사 동료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값으로 어느 정도는 다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걸 월급이라는 보상만으로 버티는 건 어려워요. 제가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급여와 안정성이 만족스러운데 하는 일이 너무 쉬워서 고민하다 그만두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람, 효능감 이런 것도 좀 있으면서 내가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기분을 느껴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꾸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현하면요. 듣는 사람이 그런 동기를 유지하기가 심리적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담이나 입버릇처럼 뭐 사표 내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관리자 입장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분이 해준 말, 회사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본인이 힘들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사연자님을 생각해서 해준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회사에서 속 얘기하는 건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님이 이직도 염두에 두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 나중에라도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거다 이러신 거면 조심하셔야죠.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채용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면접까지 마친 사람 한 명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어땠냐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지인도 면접자하고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어서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는데 동료는 좋게는 말했는데 아무래도 내 눈치로는 그 사람이 일은 그런 대로 하는데 팀 작업을 힘들어하는 사람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 말 듣고 그 대표님은 그 면접자 그냥 탈락시키고 채용 공고 다시 올렸어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팀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나갔거든요. 여기서 전 회사에서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그 사람들은 되도록 좋게 얘기해 주긴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리 친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에 자기 평판도 걸려 있으니까요. 평판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좋게 포장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속마음도 대략 읽어내죠.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이나 회사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너무 깊이 알고 있지 않은 게 나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흔해요. 회사 안에서 친했던 사람이 악의 없이 또 다른 사람한테 땡땡대리 힘들어했잖아 이런 정도로 말했는데 그게 특정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조직 안에서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도 이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안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면 내가 한 말이 몇 배로 부풀려져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전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속 터놓고 습관처럼 하던 말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실무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평판조사 요즘은 정말 다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업에서 일방적인 해고가 불가능해요. 몇몇 그 정해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어요. 면접 볼 때까지는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막상 일을 같이 해보니까 너무 잘못 뽑았어. 이래도 그걸 쉽게 돌이킬 수 없어요. 저 직원은 내보내야 조직이 살겠다.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정말 커요. 권고사직이면 뭐 기록으로도 남고 수당, 퇴직금, 위로금 이런 돈도 들거든요. 그리고 권고사직 당한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요, 조직 분위기도 망가지고 행정적 비용도 추가로 더 들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끙끙 앓으면서 그냥 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용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서류나 면접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평판조사는 대부분 하신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 내가 경력직인데 어떤 회사 지원해서 떨어졌어. 이럴 때 나는 전혀 모르는 평판조사가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진 않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본인이 알 수는 없어요. 원래 세상이 생각보다 좁은데 한국은 더 좁고요.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더 좁은 세상이 됐어요. 사람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일에서만큼은 최대한 조심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사연자님 동료가 한 말이 사실 맞긴 한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이든 1절만 하면 된다. 말할 때마다 너무 고르고 조심하고 이런 건 너무 피곤하죠. 근데 한 사람한테 한 번만 말하는 건 웬만한 실언이라고 해도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속 터놓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 딱 한 번만 말하겠다고 생각하고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두어 번쯤 말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용적이라서 이 정도는 다 서로 봐줘요. 앞으로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자세히 말씀드려 봤어요. 마지막으로 그 언니분하고는 지금까지처럼 잘 지내세요. 사연자님이 일단 불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면 그분에 대한 사연자님 마음도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서로 겉으로라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업무 고민은 말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시면 돼요. 회사에서 절친 만드는 건 행운이에요. 대부분이 회사에서는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야 스트레스 덜 받고 오래 일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 인생이 주는 선물처럼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더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면요. 그건 참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른 돼서 가치관이나 환경이 고정되고 나서 그때 만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사연만 봐서는 그 언니분이 최대한 사연자님을 배려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야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광고 아니고요. 제가 보는 인스타툰 작가님이 책을 내셨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인스타툰하고 에세이 글이 있는 책인데요. 제목이 설은일기예요. 작가분이 30대인데 너무 어설프다고 서읽었다고 느끼는 지점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저는 이분 웹툰하고 책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제 자식을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 작가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젊은이였고 노력하는 만큼 항상 성과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병원 갔더니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병이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심한 병이에요. 류마티스 환자는 저도 적지 않게 봤는데요. 원래 중년 이상 여성들한테서 제일 발병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걸리면 훨씬 증상이 세게 오는 거예요. 똑똑하고 열심히 살던 엘리트 화가 지망생이 관절을 제대로 못 쓰면서 사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온몸이 아프고 전신무력감 느끼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겉보기에는 젊고 멀쩡해요. 지하철에서 너무 힘들어서 노약자석에 앉았다가 큰 망신 당하고 쫓겨난 경험도 적혀 있어요. 내 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노력 중독자여서 내 몸을 너무 막 써서 이런 병 걸렸나? 이런 근거 없는 자책감도 들고 이러다가 자기 자신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제가 겪은 과정하고도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원래 아픈 사람은 철이 빨리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는 몸하고 싸워요. 내가 노력해서 이 병을 이겨내겠어.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몸으로 느껴지는 한계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걸 이 작가님도 찾으신 것 같아요.
내 한계를 명확하게 안다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이걸 싫어도 알게 돼요. 그러면 내 그릇의 크기도 알게 되고 작은 성과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가끔 나 같은 사람도 하고 싶은 일들을 웬만큼 해냈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인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 작가분이 하고 그에 대한 답이 이 책인 거예요. 저는 가끔은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동기부여보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더 힘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작가분이나 저는 몸이 아픈 게 핸디캡이었지만 인생의 다른 면에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책 설은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각 서점 링크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가셔서 책 구경 해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